아침 식사가 중요한 거야 알지만 아침 시간은 늘 바쁘다 보니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게 너무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일어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활동을 해야 배고프다는 신호가 오는데 몸에 좋다고 배고픔도 느껴지지 않는데 밥을 먹으면 그게 더 안 좋잖아요. 또 어딘가에 몰두하다 보면 너무 허기져서 아무거나 먹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늘 바쁘다 보니 먹어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데 간단하게 드실 땐 이왕이면 위장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음식으로 건강과 근손실도 막으면 좋겠다 싶어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복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빈속에 먹으면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당이 높은 간식입니다. 너무 배고플 때 칼로리 높은 초콜릿 몇 조각 먹으면 입맛도 떨어지고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 달달한 디저트들은 공복에도 식후 1시간 안에도 좋지 않아요. 식후 1시간 안에 단 걸 먹으면 내가 먹은 음식 전체가 다 살찌는 음식으로 변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식후에 단 걸 먹게 되면 식사로 인해 혈당이 내려간 시점에서 다시 혈당이 오르면서 고혈당 사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공복에 단 걸 먹게 돼도 혈당이 갑자기 치솟게 되고요. 이렇게 단 걸 먹으면 몸속의 나쁜 미생물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먹이 역할을 해서 혈당 수치뿐만 아니라 염증 수치도 높아지게 돼요. 사실 아예 안 먹으면 제일 좋지만 그러기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기에 적어도 공복과 식후 1시간 전은 피해서 가끔씩만 단 걸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끼니를 놓쳤는데 너무 배가 고프면 초콜릿류로 버티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대학 때 교수님은 마르신 분이셨는데 몸매 관리를 하시는 건지 배고플 때면 초콜릿 한두 개만 드시는 패턴을 유지하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외형상으로 보이는 살은 빠질지 몰라도 근육 대비 체지방 비율에선 좋지 않겠죠. 자, 두 번째는 시리얼입니다. 특히 당분이 높은 시리얼인데요. 시리얼 자체가 사실 정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빠르게 높여 다이어트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내 몸에는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에요. 특히 단맛이 난다 하면 영양성분표를 봤을 때 당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당분이 높은 건 첫째로 말했던 원인이기도 하고 또 시리얼을 우유와 함께 먹을 때 세 번째로 말할 이유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우유겠죠. 예전엔 병원에서 우유를 권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도 사실 어린 아이들한테는 우유를 권해요, 병원에서. 그런데 1980년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틀린 이야기라고 입증되었습니다. 예전엔 우유가 위산을 중화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유가 들어가고 초반 20분 정도까지는 보호가 되는 느낌이 있지만 이후부터는 위산 분비를 더 자극시켜서 위험이 있는 분들은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우유 안에 카제인이라는 고분자 단백질이 소화하기 어려운 성분이라서 위에서는 위산 분비를 과다하게 되고 이것이 위 점막을 자극하게 됩니다. 더욱이 차가운 우유를 먹게 되면 위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연동 운동도 저하가 되고 우리 몸속에선 낮은 온도에서 유해균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소화불량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위가 튼튼하다면 큰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지만 평소에 소화력이 약하다면 우유는 절대 비추천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 중에서는 이 유당을 분리하기 힘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또 우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다음번에 영상 한 편 따로 제작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제작이 완성되면 오른쪽 상단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제가 이 진실을 알고 어릴 적 의사말만 듣고 아기에게 우유를 먹였던 걸 엄청 후회했어요. 궁금한 분들이 많을수록 영상 제작이 빨라질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가르쳐 주세요. 자, 네 번째는 산성이 높은 음식입니다. 산성이 높은 음식에는 식초, 귤, 오렌지, 레몬 등의 귤과류 과일들이 있어요. 이런 음식들은 유기산이 풍부해서 위산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식후 한두 시간 이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유연하고 건강해지는 법이라고 하면서 식초나 구연산을 빈속에 물에 타서 한 컵 마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근데 빈속에 드시 마시고 식후 한두 시간 후에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토마토인데요. 토마토는 다이어트식으로 많이 드시죠. 그런데 토마토 속의 탄닌 성분이 위산을 증가시켜서 위가 약하신 분들은 빈속에 토마토를 드시면 속이 쓰리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토마토의 펙틴이라는 성분이 위산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때 일어나는 작용으로 인해 소화불량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토마토를 익혀 드시면 소화 흡수, 영양 흡수 면에서도 훨씬 좋아요. 물론 일반 분들도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익혀 드시는 게 영양 흡수가 훨씬 더 잘 돼서 좋고요. 여섯 번째는 바로 탄산수예요. 요즘에 탄산수에 레몬이나 기타 과일청들 첨가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공복에 탄산수가 들어가면 탄산가스가 위 점막을 자극하고 부식시켜서 헐게 만듭니다. 그래서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공복에 탄산수가 들어가면 속이 따갑다고 하세요. 또 이 가스가 위장을 갑작스럽게 팽창시키기 때문에 위가 약한 분들은 위경련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공복에 탄산수는 위가 좋다고 해도 피하는 게 좋겠죠? 사실 탄산은 좋지 않기 때문에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즐겨 마시는 것 중 하나인 커피인데요.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일어나자마자 모닝커피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카페인이 위산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빈속에 드시면 안 좋고요. 위궤양과 위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위염이 발생하면서 커피를 끊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카페인에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지금은 커피 향이 좋아서 10년 넘게 커피를 안 마시다가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셔봤는데 얼마 전에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마약하면 이런가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나는 여기서 지금 입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내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걷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싶게 정신이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커피를 마셨는데 왜 이러지 싶어서 찾아봤더니 카페인이 환각 증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카페인의 반응은 굉장히 다른데요. 저처럼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부작용으로 두통, 환각 증상, 또 카페인에 중독되신 분들이라면 손떨림이나 두근거림 증상 등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공복에는. 연구 결과로 공복에 먹었을 때 부작용이 두세 배가 증가한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저도 공복에 마셨더라고요. 민감하지 않은 분들도 몸 밖으로는 느끼지 못할 뿐 인체 내부에서는 작용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니 공복에는 드시고 싶다면 연하게 드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흰 빵이에요. 빵이 좋지 않은 건 사실 알고 있죠. 근데 아침 식사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편한 게 없기도 해요. 제가 아이가 밥 먹기 싫어하는데 토스트를 먹고 싶다고 해서 한동안 빵에 계란이랑 같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해줬더니 안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먹겠다고 하는지 이유를 물어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이 빵을 먹었더니 배가 너무 아팠고 어느 순간 설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새삼 흰빵으로 인해서 유해균이 몸속에 많아졌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빵은 정제탄수화물로 혈당 수치를 급속히 높이고
빵을 부풀릴 때 사용하는 효모가스가 복통이나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간편하게 빵을 드시고 싶을 때는 정제된 밀가루빵 말고 통밀빵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